예,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에서 다양한 방법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스트레스, 첫째는 음주와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성공을 향한 스트레스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음주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회만 생겼다 하면은 술을 날로 지새는 일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은 며칠 그 다음 저녁에 잘 때는 머리가 아프다, 몸이 좀 불편하다, 가진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몸으로 나타낼 겁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신 술이 스트레스를 더 하는 거겠죠. 술은 몸을 망가지게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인격까지도 변화를 시킵니다. 게다가 심한 경우 치매가 빨리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온다고 합니다. 즉, 기억력 감퇴는 물론 판단력 장애까지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소량이라도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이 손상이 되고, 그러므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기 주장을 넘지 않도록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대로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주량을 미리 알고 체크하여 마시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시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시는 게 좀 멀리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영양소가 빠져나가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즉 뭐냐?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양분이 비타민 B와 C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비타민 B는 한 신경계에서 다른 신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C는 공해 물질에 대한 해독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비타민 B와 C가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들 섭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렌지랑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서 코로나도 이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뭘까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요구르트, 진한 녹색 야채, 효모, 현미, 호두 등이 있으며, 비타민 C는 신선한 과일, 진한 녹색 야채, 귤, 토마토, 감자, 딸기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때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와 같은 정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인 콩과 야채와 현미 등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에서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어 변비와 위장장애를 예방해 줌으로써, 섬유질은 적은 음식물은 대장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은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음식물의 붉은 살코기, 전유, 버터 등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높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지지 않나.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약간 미세한 자극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자극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작은 알지도 못한 그냥 햇빛 났을 때 작은 자극을 받으면서 걸었을 때는 비타민 D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지만 상쾌하고 기분이 좋지만 강렬한 여름철의 햇빛은 여러분 자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똑같은 빛을 보고서는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식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음식, 과일과 여러 음식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 대체해라. 저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약은 비타민 B랑 비타민 C는 우리가 쉽게 약국에 가서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 C를 고르는 방법은 저는 그 하얀 1000mg짜리 그 비타민 C를 잘 부서지는 거, 나름대로 화학적 방식으로 만드는 잘 부서지는 그런 걸 좀 권하고 싶고요. 좀 나름대로 좀 자기 몸을 많이 위해하고 좀 금전적인 걸 관여하지 않고 먹는다면 가루로 된, 즉 자연식품에서 얻은 비타민 C를 권하고, 나름대로 그거보다 요즘에는 자연적인 야채랑 과일 섭취해야 하지만은 요즘에 과일과 야채가 기르는 방법 자체가 비타민C가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과를 하나 먹을 거를 요즘엔 사과를 7개를 먹어야지 10년 전에 사과와 지금 사과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함량이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여 뭡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심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우유와 요구르트, 두부,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콩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물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순수한 물을 정기적으로 마신다면 질병의 80%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 질환의 80%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좋은 물을 자주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2잔 이상을 마시고 하루 2리터 이상을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보다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노화를 방지해 비타민 A 전단계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제가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장수하려면 이러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 기본은 골고루 규칙적인 먹는 것입니다. 되도록 고단백질 저칼로리 식품을 택해서 적게 먹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장이 뇌와 같은 기관에 부담을 적게 줘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한 스트레스 전략입니다. 위기 관리는 생수와 목욕으로, 즉 무리의 진정작용이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통합 능력과 판단 능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의 생수를 권합니다. 기상 후 2잔은 오전, 오후 각 2잔,
주심자 한 잔입니다. 목욕이 긴장 완화에 혈액순환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2잔과 오후에 2잔, 취침 전에 한 잔을 마시는 때 물은 여러분들 체온과 비스듬하게 흡수가 잘 되게 좀 약간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끊임없이 지적 도전을 향해서만 가능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의 특징은 독서열입니다. 과로사 예방의 특효약입니다. 과로사는 심장병이나 부정맥,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 사람이거나 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 중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로사에 예방하는 한마디로 휴식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이 휴식을 어떻게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잘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적 건강 열쇠의 큐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식이 가장 좋은 건 누가 그냥 잠이라고. 잠도 잘 자면은 건강 질환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의 테크닉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민할 때 가벼운 목욕이나 샤워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 각자의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법, 주변 환경, 여전 스스로의 통제 능력 외에는 그 강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즉 스트레스와 식생활 질병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음식 섭취에 이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전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거. 즉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육체도 건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식생활 이상을 초래하여 2차적으로 영양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자세한 기준은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직접 1차적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반대로 영양장애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하기도 하며 식생활 이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강도를 한층 높이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량 원소인 아연 섭취 부족, 특히 노인의 식욕부지의 주 원인이고, 비타민 C의 경우 이른바 스트레스는 피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면 거의 영양 부족은 생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이나 미량 원소의 부족을 막기 위해 모든 음식을 추려 먹을 필요가 없고, 늘 먹는 식품을 다양하게 자신 생활 형편에 따라 편식하지 말고 먹는다면 영양소 결핍 문제의 스트레스 발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제때 먹고,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제때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여럿이 둘러앉아 같이 담소를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가장 기름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두뇌 활동 에너지는 전적으로 당질의 포도당에만 의존하므로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 해소의 전략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요즘 직장 일이 너무나 바쁘고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주위에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냉정하게 순번을 매기기 가끔 가급적이며 그 순번을 지키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성격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A형 성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면 이들은 박력과 야심이 있으나 공격적, 적극적, 경제력이 성급한 긴장을 잘하며 조급성을 지니므로 출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상 동맥성 심장병, 긴장성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봅니다. 웬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되는지, 사과할 때 쑥스러워 그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않는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지,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인관계의 기본적 이의를 전제로 구체적인 대인관계의 유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칭찬할 때는 자네는 괜찮은 사람이야와 같은 모하고 추상적인 말보다는 자네 기한만을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어 특히 이런 문장에서 와 같이 구체적인 효과적인 칭찬이 지나치면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서로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 대화, 감정의 표현이 곁들인 대화와 이해합니다. 피곤해 보이는 아내에게 힘들어 보이는군, 고생이 많지 라는 표현 하나로 가정의 스트레스가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단위임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외식, 오락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부의 원만한 성생활을 가정의 건강을 좌우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쌓여있던 긴장을 씻어내는 스트레스 해소의 극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이 끝나고서는 같이 고생했다, 수고했어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 잘했어, 너는 서로 다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러한 것이 서로다가 운동 끝나고 서로다가 격려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